안녕하세요, 블링주주입니다. 노스페이스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10대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옷이고 일명 노는 애들이 입는 교복 패딩으로 되게 유명하죠. 근데 그런 이미지가 자꾸 생기면서 2030 세대가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브랜드 가치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유행이 끝나고 다시 예전의 명성으로 노스페이스가 돌아가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인기를 다시 되찾을 때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아마 걸릴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을 주름잡던 브랜드 탑3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탑3의 첫 번째, 바로 카페베네입니다. 카페베네가 한때는 브랜드가 한 1000개 정도 국내에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매장을 많이 확장한 브랜드로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실제로 카페베네를 창업하신 대표는 할리스 커피를 만들고요. 그리고 미국 스타벅스 본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스타벅스 한국 론칭 준비했던 그 멤버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커피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고심 끝에 카페베네라는 브랜드를 런칭을 했는데 3년 만에 점포수가 무려 451개까지 성장시키는 놀라운 성장을 일으켜내긴 했죠. 스타벅스가 11년 동안 327개 점포를 열었다고 하니까 그에 비교하면 엄청난 성장이죠.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매장을 확대해서 250개, 미국에도 80개 매장을 만들고요.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에도 4개 매장을 열게 됩니다. 그런데 카페베네가 왜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됐을까요? 그건 소비자들 사이에서 카페베네 커피가 맛이 없다라는 소문이 인터넷상에서 돌면서부터 인기가 하락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카페베네 매장이 점점점 많아지다 보니 한 집 걸러 카페베네, 한 집 걸러 카페베네, 이렇게 해서 한 지역에서만도 카페베네 매장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점주들 사이에서 불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카페베네가 점점점 경영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카페베네 강훈 대표가 혼자 신경전을 벌였던 라이벌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책을 또 집필을 했어요. 스타벅스를 이긴 토종 카페베네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연이어서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카페베네는 스타벅스를 이긴 적이 없습니다. 카페베네와 스타벅스가 같은 성장 과도를 달렸기 때문에 이목이 집중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겠죠. 자,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카페베네는 매장을 찾을 수가 없죠. 근데 스타벅스는 점점점 발전하고 있죠.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카페베네와 다르게 스타벅스는 모든 매장을 직영 매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나 맛이 동일하죠. 그리고 직영점이기 때문에 본사에서 직원을 뽑고 관리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면에서 카페베네와 많이 비교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브랜드는 바로 스페누입니다. 저는 사실 스페누 브랜드를 처음 보면서 이게 수입인가 국내 제품인가 되게 헷갈렸었어요. 이 스페누는 BJ 출신의 황효진 대표가 만든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를 보면서 나이키나 뉴발란스 그리고 아디다스 이런 브랜드들 많이 떠올리게 되고, 심지어 그런 브랜드들과 경쟁하면서 인기를 얻게 됐던 브랜드죠. 당시에 탑스타였던 아이유나 AOA 이런 유명 연예인들, 셀럽들, 스타 마케팅을 펼치게 됩니다. 또한 영국의 축구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스폰서십도 체결하고 롤 게임팀도 만들게 됐죠. 스페누 운동화는 99,000원. 그 정도 가격이면 당시에는 스포츠 브랜드 치고는 매우 비싼 가격이었죠. 그런데 그 가격에 과연 신을만 한가? 인기가 높아질수록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그를 평가하는 소비자들이 늘게 되죠. 그런데 세탁 전문 업체에 스페누 운동화를 세탁을 맡겼는데 물 빠짐이 심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99,000원에 살 이유가 있을까? 소비자들 사이에서 아우성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결국 이런 공격적 마케팅에도 불구하고 스페누는 미흡한 품질 관리로 오래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시점에 제가 기억하기에 운동화를 1+1에 10,000원 정도로 판매했던 그 엄청난 기억이 저 지금도 있어요. 자, 세 번째 브랜드는 아베크롬비. 아베크롬비가 1위인 이유가 있었는데 그건 가장 의외의 떡락 브랜드였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 시작은 1892년 스포츠 전문 브랜드로
시작했던 아베크롬비였는데 1988년 아웃도어가 아닌 캐주얼 의류로 급성장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당시 모델을 베컴, 그런 할리우드 스타들과 함께 작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브랜드가 성공에 이르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게 아베크롬비인데 그 당시에 저도 미국 여행을 가면 아베크롬비 매장을 꼭 갔었거든요. 그리고 아베크롬비를 사기 위해서 미국을 돌아서 여행 갔던 적도 있었어요. 아베크롬비 매장 가면 엄청났죠. 아베크롬비 매장 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남자들 상의를 탈의를 하고 청바지 하나만 입고 있어요. 요만한 청바지 이거 하나만 입고 있어요. 근육이 막 울퉁불퉁, 몸매가 정말 좋은 남자들이 앞쪽에서 손님을 맞이하고요. 그리고 매장이 조금 어두침침한데 가서 막 쇼핑할 맛이 나요. 왜? 향이 너무 좋거든. 그래서 이런 몸 좋은 남자들이 옆에 같이 동행을 하면서 이렇게 사진 같이 찍어주고 이렇게 사왔던 경험이 있네요. 그때 떠올리니까 또 기분이 좋네요, 갑자기. 그런 아베크롬비. 근데 문제는 저도 쇼핑 리스트에 넣어서 아베크롬비 매장 들려서 사올 정도였으니까 국내에 강남부터 시작해서 인기가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래서 10대들이 입는 옷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습니다. 물론 20대, 30대가 입어서 10대처럼 어려 보인다 하면 좋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10대들이 입는 옷, 10대들이 쓰는 물건 이런 이야기가 돌면 그 브랜드는 꼭 망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10대들이 입는 옷, 이 이유 하나만으로 브랜드가 망하게 되었나? 그건 아니고 경영 때문에 문제가 크게 일어났었습니다. 최고 경영자 마이크 제프리스는 심각한 인종차별 그리고 외모 차별 발언 이걸 종종 했었죠. 뚱뚱한 사람들이 우리 옷을 사지 않았으면 좋겠다. 매장에서 손님들은 잘생긴 백인만 보길 원한다. 이런 발언을 최고 경영자가 했었습니다. 미친 거죠. 또한 동양인을 비하하는 이미지를 티셔츠에도 그려 넣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많이 하락하기 시작을 했고요. 영화 스파이더맨을 보면 악당 역할을 한 사람이 아베크롬비를 풀로 착장을 해서 아베크롬비 옷을 입는 사람은 이미지가 악하다라는 선입견을 또 주게 만들었고요. 지금 미국에서 아베크롬비는 거의 망했다고 봐야겠죠. 본사도 매각을 시도하고 있고 이조차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아주 힘든 상태라고 합니다.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브랜드인데 소리 없이 사라진 경우도 굉장히 많죠. 앞에서 3개를 알려드렸지만 그 외에도 사실은 지금 사그라들고 있는 브랜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단순히 남들이 좋아해서 입고 유행이어서 사고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하나하나씩 알고 쇼핑을 하게 되면 더 알찬 쇼핑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갑자기 사그라드는 브랜드 탑3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소비 그리고 패션 정보들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